자, 요런 문제 정말 간단해 보이고 그냥 답도 보면은 문자밖에 없고 2차 뭐 제곱도 없고 되게 간단한 분수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막상 이런 문제들을 보면 학생들이 약간 언어적 장벽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영어를 잘하는데도 이걸 왜 틀릴까, 어떤 친구는 영어를 못하는데도 왜 이 문제를 맞을까, 그러는 걸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어떤 순서대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 식을 세우는지, 그 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분명히 오류가 있어요, 만약에 틀리게 된다면.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문자의 해석을 그대로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거를 집중적으로 해서 여기서 절대 실수가 안 나오게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쿼드라틱 펑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문제 같은 경우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고 기하학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거 어떻게 왜 이렇게 복잡해 보여, 학생들이 되게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를 보고 쫄다, 그럼 오히려 저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오히려 너가 문제를 더 풀기 쉽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왜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방향만 찾으면 답으로 가는 데에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면 이거 여기 x 절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y 절편도 구해야 될 것 같고 복잡하네. 근데 여기에서 키워드 몇 개만 찾으면 간순히 방향 이동 한번 하면 되겠구나, 이 거리가 몇이니, 이것만 구하면 바로 암산으로도 할 수 있다는 문제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고서 쫄지 않고 보자마자 이거 내가 그냥 한번 해보면 되겠는데 하는 생각 갖게 하는 게 요 섹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exponential function, 요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자율이라던가 아니면은 박테리아의 인구라던가 뭐 이런 그 상승률이나 감소율에 대해서 다루는 문제가 많은데요.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요 안에 있는 숫자.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데도 간단한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이겁니다. 요 숫자 하나 잘못 봐서 요 숫자가 뭐를 의미하는가, 퍼센트랑 레이트, 소수절, 데시멀이 나올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표현적인 방법에 대해서 너무 쑥쑥쑥 지나가다 보니까 이거 나한테는 쉬워 하다 보니 중요한 표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실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실수하지 않고 잡아가는 방식, 그거를 이 Advanced Math 요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고요. 세 번째로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학생들의 센스가 많이 보이는 섹션인데, 특히 여기 Data Inferences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센스에 따라서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게 맞을까, 그냥 정답이 이건 없어 보이는데 아니 이건 이게 정답인데 하고 정확하게 좀 문과적인 견해가 적용이 되는 섹션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센스가 없다고 난 이거 못 맞출 거야 이렇게 자신감을 잃을 필요는 없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그게 왜인지, 어떻게 말하면 흑백 논리처럼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얘는 그렇고 얘는 아니다라는 기준만 명확하게 하면은 틀리지 않고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따로 요 부분을 이렇게 빼어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알제브라의 연장선이에요. 그냥 도형에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람이 여기에 얼만큼 몇 퍼센트 있나요? 그 비율만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분수와 소수에 대한 계산만 잘한다면 여기는 문제가 없을 거고. 자, 근데 항상 학생들은 통계, 스태티스틱스 전체에서 많이 사건들이 좀 일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냥 단순히 확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각각 어떤 조건에 따라서 확률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학생들이 답을 다르게 골라요. 어떤 친구는 요렇게 확률을 구하는 게 맞을까? 이거 헷갈리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아직 인지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요거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국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많이 다루는데, 한국 고등수학 확률을 되게 중요시하게 다루죠.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을 확실하게 짚고 가는 그 방식, 테이블로서 구분하는 방식을 좀 이제 다룰 것이고. 자, 데이터 인퍼런스 같은 경우는 통계의 모집 표본, 평균, 중간값, 값, 그리고 분포도, 신뢰 구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표준 편차, 요거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은 그 표본을 어떻게 수집하는가, 이게 과연 이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는가, 이 대표성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샘플이 숫자가 많아야 유리한가, 적어야 유리한가, 아니면 이것의 신뢰 구간을 벗어나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그거를 좀 딥하게 아주 확실하게 구분을 지을 계획이고요. 예를 들어서 experiment, 실험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말이 깁니다. 일단 말이 길어서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거 아까 얘기한 거랑 종합해보면 무슨 말일까요? 앞에 문제에서 시간을 확보해놔야 이 문제를 해석하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문제들을 전부 다 읽어야 될지 아니면 키워드만 읽어야 될지 아까 똑같은 말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색출해내는지 그거를 좀 해볼 생각이고, 이 randomly selected 요게 어떻게 표본을 대표하는지, 그리고 그게 표본을 왜 대표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리랑 트리고노메트리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여기에 되게 익숙해요. 그냥 평면 도형, 그 다음에 각도, 평행한지 아니면 동의각인지 엇각인지, 이렇게 각도의 관계라던가 평면 도형의 관계, 그리고 삼각형 넓이, 다각형 넓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모두들 다 지오메트리인. 단 문제가 뭐냐면 지오메트리가 응용될 때가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트리고노메트리랑 서클 원으로 확장만 되어도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일단 앞선 것들은 순차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개념을 따라갔을 때 문제를 그냥 풀 수 있다 봐도 무방하지만, 여기는 그렇게 따라가도 눈에 직접 보이지 않고 손으로 그려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풀 줄 안다 할지라도 문제의 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트리고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내가 특수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조건을 주지 않아도 내가 강제로 보조선을 그어서 조건을 찾아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삼각형의 선들이 각각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데도 직접 눈으로 보고 쫓아서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리고 circles 같은 경우, 요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항상 3문제 정도 꼭 나옵니다. 첫 번째로 circle equation, 원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두 번째 2D circle, 원이 평면도형으로 나왔을 때. 세 번째 3D circle, 원이 부피로 나왔을 때.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circles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어야 3문제를 꼭 맞추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굉장히 혼합되어 있는 문제죠. 이런 문제들을 보았을 때 정말 삼각함수만 알면 이 문제를 과연 풀 수 있는 것인가? 삼각함수만 알면 이 문제를 정말 풀 수 있었다면 삼각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맞았겠죠. 근데 삼각함수를 잘하는 친구들조차 이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단순히 삼각함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삼각함수랑 algebra, advanced math가 결합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는 삼각함수의 또 추가적인 개념, 유닛 서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괄호 안에 이 녀석이 각도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개념들이 혼합되어 있을 때 어디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대부분 복잡한 문제를 잘 못 맞추는 친구들의 경우는 컨디션을 각각 따로따로 구분해서 어디에 필요한지를 잘 구분해내지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컨디션이 주어졌을 때, 그랬을 때 이 컨디션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 그리고 그 컨디션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얘랑 친해지는 방식으로 해서 천천히 이렇게 짚고 넘어갈 계획이고요.